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IMDb 웹사이트로부터 인기 영화 250개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50개 영화 각각에 대해서 순위, 제목, 개봉 연도, 평점, 감독, 상영시간, 장르 등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IMDb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갖고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Top Rated Movies라는 링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IMDb 사용자들이 부여한 평점을 바탕으로 해서 인기 있는 영화 250개를 보여주는 이러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 모든 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영화 목록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순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영화 제목이 보이고 영화 개봉 연도가 보이고 별과 함께 평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지금 보시는 전체 영화 목록 웹페이지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영화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개별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 이름이라든가 상영 시간이라든가 장르와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는 영화 제목을 클릭해서 이동하는 각 영화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50개의 영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화 정보뿐만 아니라 감독, 상영시간, 장르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전체 영화 목록 웹페이지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제목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개별 영화 웹페이지로부터의 데이터 추출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출할 웹페이지의 URL을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카피한 URL을 일단 U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데이터 추출 작업을 위해서 사용할 rvest 패키지하고 텍스트 전처리에 사용할 stringr 패키지도 작업 공간에 적재를 합니다. 이어서 IMDb 인기 영화 웹사이트의 HTML 페이지를 읽어드려서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파싱된 결과는 페이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XML2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ead HTML 함수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읽어드리고 파싱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웹페이지 문서가 잘 파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싱된 HTML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차례대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추출할 데이터의 CSS 선택자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웹페이지의 콘텐츠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Selector Gadget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창 옆에 Selector Gadget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갖고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을 해봅니다. 영화 제목을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제목을 포함한 여러 다른 부분도 지금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된 것은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봅니다. 그럼 영화 제목 부분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나머지 영화 제목도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결과를 보면은 506개가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250개가 있기 때문에 250개를 선택할 수 있는 CSS 선택자여야 되는데 지금은 506개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영화 제목 이외에 다른 콘텐츠도 선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은 250개의 영화 제목 밑에 또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제거를 해봅니다. 그러면 모두 250개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박스에 나와 있는 .title 컬럼 A라는 것이 영화 제목 250개를 선택하기 위한 최종 CSS 선택자가 됩니다.
점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클래스의 속성값이 타이틀 컬럼인 노드 아래의 자선 노드 가운데서 A 노드에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된 CSS 선택자 표현식을 카피를 해서 다시 R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추출을 해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RBeст 패키지의 XML nodes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주어진 CSS 선택자에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셀렉터 게짓으로부터 확인한 CSS 선택자 표현식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셋을 추출하고 나서 그 노드셋으로부터 이어서 텍스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RBeст 패키지의 XML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노드셋 내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6개만 확인해 보면 영화 제목 6개가 잘 추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몇 개가 추출이 됐는지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250개가 모두 잘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 순위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추출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화 순위 데이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식별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드셋을 추출하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화 순위 정보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IMDb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CSS 선택자 표현식을 보여주는 박스에서 클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선택된 콘텐츠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순위 데이터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순위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영화 순위 데이터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순위 데이터만을 특정할 수 있는 CSS 선택자 표현식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순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콘텐츠를 식별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텍스트로부터 순위 데이터만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수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순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콘텐츠 250개가 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복사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식별한 CSS 선택자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노드셋을 추출하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결과를 보시면은 영화 순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가 잘 수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앞부분에 있는 영화 순위 데이터만이기 때문에 나머지 텍스트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규 표현식을 정의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점 이후의 텍스트를 식별해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위 데이터 앞부분에 있는 공백을 추가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순위 데이터만을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surv 함수를 이용해서 점 이후의 부분을 식별하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 이후의 부분을 식별하기 위해서 먼저 점을 식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메타 문자로서 임의의 문자를 대체하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용도로부터 이스케이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을 메타 문자가 아니라 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슬래시 2개로 이스케이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 점은 점 그 자체로 인식이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점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 이 점은 메타 문자로서의 점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문자를 대체하는 점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점 이후에 임의의 문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임의의 문자는 여러 개 반복되기 때문에 에스테리스크를 이용해서
여러 개 반복되는 패턴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지정한 이 정규 표현식은 텍스트에서 점을 식별을 하고 그 이후에 임의의 문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을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식별한 텍스트 패턴을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 이후의 텍스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순위 데이터와 함께 앞부분에 공백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백도 함께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str trim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랭크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순위 데이터만이 잘 식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랭크란 데이터는 점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데이터가 G서버 함수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점으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대체를 합니다. 순위 데이터는 현재 텍스트로 추출이 됐지만은 숫자로 바꾸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계로서 as numeric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 보겠습니다. 추출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순위 데이터가 숫자로 변환돼서 잘 수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의 개봉 연도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IMDb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영화의 개봉 연도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화 개봉 연도 250개가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HTML 노즈 함수에 조금 전에 복사한 CSS 선택자 표현식을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화 개봉 연도에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HTML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노드셋 내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개봉연 데이터가 잘 추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출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개봉 연도가 괄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부터 괄호를 제거해서 연도 데이터만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G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괄호를 식별을 하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괄호를 식별을 합니다. 근데 괄호는 메타 문자이기 때문에 백슬래시 2개를 앞에 붙여갖고 이스케이프를 시켜줘서 괄호 그 자체로서 매칭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괄호 2개를 매칭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매칭된 부분을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하게 되면 괄호 부분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이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시면 괄호가 삭제되고 연도 데이터만이 잘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마지막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시면은 연도 데이터하고 숫자로 변환돼서 잘 수집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점 데이터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IMDb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시 평점 데이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250개의 컨텐츠가 잘 선택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복사를 해서 다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HTML 노즈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점 데이터에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하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그 결과를 레이팅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된 결과를 보시면은 평점 데이터가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전처리가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로 공백이기 때문에 공백을 좀 제거를 하고 평점 데이터만을 깨끗하게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stl trim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공백을 제거를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공백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평점 데이터만이 텍스트로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또 다 이어붙여 갖고 파이썬 선자로 한꺼번에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평점도 역시 숫자로 만들면은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시면은 평점 데이터가 숫자로 잘 변환돼서 추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기 영화 250개에 대해서 영화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순위 정보, 개봉 연도, 그리고 끝으로 영화 평점까지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들 영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영화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하는 개별 영화 웹페이지로부터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IMDb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영화인 쇼생크 탈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화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웹페이지에 쇼생크 탈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영 시간이라든가 영화 장르라든가 그리고 영화 감독이라든가 영화 줄거리라든가 출연진 등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추가적인 정보를 이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웹페이지의 URL을 복사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저 URL을 이용을 해서 해당 웹페이지를 읽어드리고 그다음 파싱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웹페이지 URL을 복사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의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title.url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웹페이지를 읽어드려서 파싱을 합니다. 파싱된 결과는 페이지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제시오싱크 탈출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독 이름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셀렉터 게짓을 클릭을 하고 감독 이름을 선택을 해서 감독 이름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한 개가 딱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CSS 선택자 표현식이 감독 이름에 대응되는 표현식입니다.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HTML 노즈 함수에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감독 이름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감독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노드셋이 추출이 될 것이고요. 그로부터 HTML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감독 이름이 정확히 잘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웹페이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감독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감독 이름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나온 결과에서 첫 번째 감독만을 선택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이름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첫 번째 감독만이 추출되도록 코드를 약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감독 이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이어서 상영 시간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상영 시간 데이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두 개는 하나는 시간과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영시간이고 또 밑에를 내려보시면은 하나가 더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가 더 선택이 된 부분은 이 밑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시간은 두 개의 형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CSS 선택자 표현식은 현재 선택된 두 개에 대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HTML 노드 함수를 이용해서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CSS 선택자 표현식으로는 조금 전에 복사해온 타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HTML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첫 번째 것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인던싱을 통해서 첫 번째 부분만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과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영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뒤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str trim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을 또 제거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백이 제거된 깔끔하게 표현된 상영시간 데이터가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한꺼번에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결과를 보시면은 시간과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영시간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장르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장르 데이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르에 대응되는 콘텐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개가 많이 선택이 되는데요.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제외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딱 선택이 됐고 거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CSS 선택자 표현식을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HTML 노드 함수를 이용해서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복사한 CSS 선택자 표현식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쇼생크 탈출의 장르, 드라마가 잘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첫 번째 영화인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장르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웹페이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파악한 이 CSS 선택자 표현식으로 장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영화 중에서 쭉 내려보시면 111번째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11번째 영화의 장르 데이터를 한번 추출하기 위해서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장르 데이터 하나가 딱 식별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응되는 CSS 선택자 표현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CSS 선택자 표현식과 좀 다릅니다. nth child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CSS 선택자 표현식을 보면은 nth child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111번째 영화에 대해서는 지금 CSS 선택자 표현식이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지만은 전체 250개 영화에 대해서 장르 데이터를 정확히 다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환경으로 이동하셔갖고 해당되는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식별한 이 CSS 선택자 표현식에 매칭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11번째 영화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까지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CSS 선택자 표현식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CSS 선택자 표현식을 HTML 노드 함수에 지정을 해서 앞에 거 또는 뒤에 거가 만족이 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노드셋을 가져오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또는 관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쉼표를 지정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영화인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CSS 선택자 표현식이 매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코드를 250개 영화 모두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표현식 같은 경우는 111번째 영화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매칭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고려해서 이 두 개의 CSS 선택자 표현식을 HTML 노드 함수의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양 끝의 여백을 지우기 위해서 str trim 함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르 데이터까지 추출해 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가 정보 추출 과정을 250개 영화 모두에 대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별 영화 웹페이지의 URL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웹페이지로 이동하셔갖고 영화 제목을 클릭할 때 이동하는 웹페이지의 URL이 HTML 태그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불러오고요. 요소 탐색기 버튼을 눌러서 영화 제목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이 식별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A 태그 내에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속성으로서 URL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노드셋을 추출한 다음에 그 노드셋 내에서 href의 속성 값을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은 영화 제목을 클릭할 때 이동하는 웹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그 노드셋으로부터 실제 그 노드셋 내에 속성으로서 URL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내용을 보시면은 A 태그 내에 href 속성의 속성값으로서 URL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드셋으로부터 href 속성의 속성값을 추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URL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베스트 패키지의 HTML attr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속성의 속성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드셋을 추출을 하고요. 추출된 노드셋을 첫 번째 인수로 받아갖고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속성으로부터 속성값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HTML attr 함수는 HTML 노드 함수로부터 건네받은 노드셋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href 속성으로부터 속성값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를 title.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추출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URL이 잘 수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출한 URL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앞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실제 웹페이지 URL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imdb.com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https 프로토콜부터 시작을 해서 www.imdb.com이 추가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URL이 완성이 됩니다. 앞부분을 추가를 해서 온전한 UR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앞부분이 추가된 온전한 완성된 URL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50개 영화 웹페이지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할 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열 이름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extra.in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3개의 의뢰는 각각 영화 감독 이름과 상영 시간과 장르가 저장이 됩니다.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250개의 행을 갖고 3개의 열을 갖는 빈 데이터 프레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를 돌리면서 250개의 웹페이지 접근해서 각 웹페이지로부터 감독 이름, 상영 시간, 장르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빈 데이터 프레임에 하나씩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250개 영화 웹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한 for loop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i는 1부터 250까지 변하면서 개별 웹페이지에 접근을 합니다. 이 title.url에는 250개 웹페이지에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 각 개별 웹페이지의 주소가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read html 함수로 읽어들여 갖고 파싱을 해서 페이지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 페이지에 저장된 노드셋으로부터 차례대로 감독 이름, 상영 시간, 장르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 됩니다. 앞서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독 이름을 추출을 하고요. 이어서 상영 시간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르를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 웹페이지로부터 추출한 감독 이름, 상영 시간, 장르 데이터는 우리가 앞서 생성했던 빈 데이터 프레임의 해당 위치의 행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웹페이지에 연속적으로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 접근마다 무작위로 약간의 간격을 둡니다. 그럼 이 for loop를 돌리게 되면 앞서 생성했던 250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행에는 감독 이름과 상연 시간과 장르 데이터가 차례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for loop는 250개의 웹페이지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추출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250개의 행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르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범죄형 변수인 팩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장르 변수가 팩터로 잘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추출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movie250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수집한 순위 데이터를 랭크란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영화 제목은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개봉 연도는 year란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영화 평점은 rating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옆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수집한 추가 정보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순위 정보, 영화 제목, 영화 개봉 연도, 평점, 옆에 감독 정보와 상영 시간 정보, 장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모든 정보들이 잘 결합돼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0개) 행에 걸쳐서 모든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함수의 파일 인수에 우리가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다시 자막 공간을 불러올 때는 로드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함수에 저장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다시 자막 공간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인기 영화 250개의 장르별 빈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션부터 시작해서 웨스턴까지 장르별로 빈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드라마 장르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르별 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막대도표를 이용해서 장르별 빈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에스테틱 인수의 x 변수로서 장르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빈도표를 그래프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x축에는 장르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막대의 색깔을 장르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표현하기 위해서 fill 인수에다가 또 장르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래프 초기화가 끝났고요. 이제 지원 함수를 호출을 해서 막대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막대도표의 경계선의 색깔은, 즉 막대의 테두리 색깔은 블랙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how.legend 인수에다가 false를 지정을 해서 범례가 출력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막대의 두께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width 인수에다가 0.8을 지정을 해서 막대의 두께도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막대 도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제목을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X축과 Y축도 한번 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X축을 보시면은 장르 이름들이 겹쳐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 틀어갖고 장르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X축과 Y축의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X축은 장르인데 굳이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요. Y축에는 빈도이기 때문에 프리퀀시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인수에다가 그래프의 타이틀을 적어 보겠습니다. 서브 타이틀에는 설명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장르별 빈도 분포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브 타이틀을 지정을 해보고요. 캡션 인수에는 출처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제목, 부제목, 캡션 등을 지정했기 때문에 theme 함수를 이용해서 폰트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제목은 볼드체로 지정을 하고요. 축의 텍스트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축의 텍스트도 볼드로 지정을 하고요. X축의 텍스트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레이블들을 살짝 틀어갖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인수에다가 30을 줘갖고 30도의 각도로 약간 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저스트 인수를 이용해서 약간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개선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쁜 그래프가 생성이 됐습니다. 축의 제목도 지금 적혀 있고요. 무엇보다도 X축에 있는 장르 이름들이 30도 각도로 배치가 되어 있어 갖고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IMDb 웹사이트로부터 인기 있는 영화 250개의 영화 정보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